강원도의 봄은 늦게 옵니다. 햇살은 따뜻했지만 바람 끝에는 아직 겨울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요. 도로 옆에는 눈이 녹다 남은 얼룩이 흑빛으로 변해 있었고 산자락에는 연초록빛 새순이 살짝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버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예전보다 조금 더 단단해졌지만 눈가엔 세월의 잔주름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지요. 긴 시간 동안 아내로, 엄마로, 며느리로 살아온 흔적이었습니다. 명수가 저기 봐, 저 산 좀 봐라. 봄이 오긴 왔네. 운전석에서 선종이 말했습니다. 명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게. 참 오랜만에 보는 풍경이네. 뒷좌석의 성희와 영자는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마치 여고 시절로 돌아간 듯 깔깔대며 서로를 놀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풍경과 함께 웃음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명숙은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게 얼마만이냐?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지요. 그녀의 인생은 늘 누군가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20살엔 아버지를 위해 공부를 포기했고 24엔 남편의 안정된 직장을 위해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어느새 쉰을 훌쩍 넘겼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바쁘고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꾸렸습니다. 그렇게 명숙은 점점 나라는 사람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녀는 늘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무엇이든 참고 이해하고 맞춰주는 게 몸에 밴 사람이었지요. 그래서인지 가족들은 그녀를 늘 있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고마움보다 익숙함으로 대했고 명숙 역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거울을 보던 명숙은 문득 멈춰 섰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늘어진 어깨, 그리고 눈빛 속 공허함.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게 정말 나인가? 그 질문이 마음속에 남은 채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종의 전화가 왔습니다. 명수가 우리 여행이나 가자. 다 늙기 전에 한번 웃어보자. 그 한마디에 명숙의 마음이 이상하게 흔들렸습니다. 망설임 끝에 그래 가자. 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오랜만에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출발하는 날 아침 남편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애들 집엔 언제 들를 거야? 명숙은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번 주말엔 친구들이랑 강원도 좀 다녀올게요. 남편은 잠시 신문을 내리더니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하고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평범한 대화 속엔 결혼 30년의 거리감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차는 국도를 따라 천천히 달렸습니다. 봄 햇살이 유리창 너머로 쏟아졌고 명숙은 그 빛에 눈을 살짝 찡그렸습니다. 창문을 살짝 내리니 바람 속에서 소나무 향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냄새가 오래된 추억을 깨웠습니다. 여고 시절 내 친구는 언제나 붙어 다녔습니다. 도서관 앞 벤치에서 도시락을 나눠 먹고 졸업식 날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지요. 우리 나이 들어서도 꼭 보자. 그 약속은 현실의 바람 속에서 조금씩 잊혀졌지만 이렇게 다시 만났습니다. 휴게소에 도착하자 성희가 가장 먼저 내렸습니다. 야, 커피 한잔 하자. 내가 쏜다. 성희의 활기찬 목소리에 영자와 선종이 따라 웃었습니다. 명숙은 잠시 멈춰서서 친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 속에서 웃는 그 얼굴들이 너무 반가워서 눈시울이 살짝 뜨거워졌습니다. 명숙아 뭐해? 얼른 와서 먹자. 응, 금방 갈게.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걸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의 마음이 움직이는 걸 느꼈습니다. 커피잔을 들고 마주 앉은 네 사람은 한참 동안 수다를 떨었습니다. 가정사, 남편 이야기, 자식 이야기, 건강 이야기. 그러다 불쑥 성희가 말했습니다. 우리 이번엔 좀 재밌게 놀자. 젊을 때처럼. 모두들 웃었지만 명숙의 마음속엔 작은 기대가 생겼습니다. 그래, 이번엔 나도 좀 즐겨보자. 차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창밖엔 석양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며 명숙은 생각했습니다. 이 여행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마음속 어딘가엔 오래 잊고 있던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평범한 여행이 자신의 인생을 다시 흔들어 놓을 사건의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의 첫 장면은 아주 사소한 제안 한마디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야, 우리 오늘 밤 나이트 갈래? 강원도의 밤은 그렇게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숙소 창문 너머로 저녁 노을이 물들었습니다. 붉게 번진 하늘이 산등성이에 내려앉고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명숙은 조용히 머리를 말리며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리끝이 촉촉하게 젖어 있었고 그 얼굴엔 오랜만에 생기가 스쳤습니다. 명숙아, 빨리 나와봐. 성희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왜? 이리 나와봐, 얘들아. 나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 명숙이 문을 열자 성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트 갈래?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잠시 멎었습니다. 영자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나이트? 지금 우리 나이가 몇인데? 선종도 손사래를 쳤습니다. 성희야, 너무 오버다. 그냥 근처 카페 가서 맥주 한잔 하자. 그러나 성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야, 언제까지 엄마 아줌마로만 살래? 오늘 하루쯤은 그냥 우리끼리 놀자. 아무도 모르잖아. 강원도까지 와서 이대로 자면 너무 아쉽잖아. 명숙은 웃으려다 말았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쯤은 나도 그냥 나답게 놀아볼까? 하지만 동시에 불안이 스쳤습니다. 혹시 누가 보면 어쩌지? 나이가 몇인데. 잠시의 침묵 끝에 선종이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뭐 어때? 오늘 하루 미쳐보자. 그 한마디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명숙도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랜만인데 뭐 한번 가보자. 밤 9시. 작은 시골 나이트클럽 앞에 네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간판에 네온 사인이 번쩍였고 문 앞에서 들려오는 음악은 낯설 만큼 요란했습니다. 성희가 제일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들어가자. 아직 젊어. 그 말에 모두 피식 웃었지만 명숙의 심장은 괜히 빨리 뛰었습니다. 안은 어둡고 음악은 컸습니다. 조명이 번쩍이고 몇몇 중년 남성들이 테이블에 앉아 술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어색하게 앉아 손가락을 꼼지락거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부킹 한번 하실래요? 성희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우리 넷이요. 그렇게 즉흥적으로 4대4 부킹이 이루어졌습니다. 명숙의 맞은편엔 단정한 남자가 앉았습니다. 회색 셔츠에 깔끔한 미소, 그리고 부드러운 말투. 이런 곳은 자주 안 오시죠? 명숙은 놀라 눈을 깜빡였습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그래도 분위기 잘 어울리시네요. 남자의 이름은 영환이었습니다. 그는 무리해서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잔을 조심스레 들어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즐겁게 지내요. 다 있고요. 음악이 커졌습니다. 사람들이 무대로 나갔고 성희가 명숙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명숙아, 일어나. 춤추자. 아니야, 나 이런 거 잘 못해. 괜찮아. 아무도 안 봐. 결국 명숙은 친구들에게 이끌려 무대에 섰습니다. 처음엔 몸이 굳었지만 어느 순간 리듬이 스며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크게 웃었고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워졌습니다. 그때 뒤에서 영환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시면 한 곡 같이 추실래요? 명숙은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명 아래서 두 사람은 조용히 춤을 췄습니다. 손끝이 닿는 순간 명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건 설렘이라기보다 오래 잊고 있던 나 자신의 감각이었습니다. 음악이 끝나자 명숙은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가슴이 뛰었고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영환은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좋은 밤이에요. 이렇게 웃는 얼굴 보기 쉽지 않죠. 그 말에 명숙은 잠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냥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놀러 온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거죠. 누군가와 웃을 수 있는 거.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명숙은 잔을 들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음악은 계속 흘렀고 그 밤은 끝내도록 따뜻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성인은 창가에 기대어 흥얼거렸고 선종은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뒷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에 비치는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불빛마다 오래된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나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언제 이렇게 멀어졌을까? 남편의 무표정한 얼굴이 떠올랐고 아이들의 짧은 전화가 스쳐갔습니다. 그 속에서 자신은 언제나 뒤에 있었지요. 하지만 오늘 밤은 달랐습니다. 명숙은 오랜만에 누군가와 눈을 마주쳤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상하게 진짜 같았습니다. 숙소 문을 열고 들어오자 성희가 말했다. 야, 오늘 진짜 재밌었다. 다음에 또 가자. 영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음엔 좀 더 젊은 데로 가자. 선종이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명숙이가 제일 예뻤다. 그 남자랑 춤출 때. 명숙은 그 말에 잠시 얼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작게 웃었습니다. 에이, 무슨 소리야. 하지만 얼굴은 조금 달아올랐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을 때 명숙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조명 아래에서 웃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영환의 미소가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오늘 하루는 정말 나였어요.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밤의 짧은 춤이 자신의 인생을 흔드는 시작이 될 줄은.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 노래가 잔잔히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이른 시간에 골프장엔 흰 이슬이 내려앉아 있었고 잔디 끝마다 빛이 반짝였습니다. 명숙은 조용히 장갑을 끼며 숨을 고르았습니다. 남편의 부부 동반 골프 모임. 결혼 이후 늘 그래왔듯 오늘도 그는 앞장서고 명숙은 뒤따랐습니다. 오늘은 내가 운전할게요. 됐어. 내가 할게. 남편은 익숙한 투로 대답했고 명숙은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늘 짧고 평범했습니다. 서로에게 불편하지 않지만 따뜻하지도 않은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라디오 소리만 흘렀습니다. 명숙은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다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이 문득 스쳤습니다. 음악, 조명, 그리고 영환의 미소. 이상하게 낯설지가 않았는데 그 감정을 애써 떨쳐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평범하게 아무 일 없이 지나가자. 클럽하우스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다른 부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인사와 웃음소리 사이로 남편이 동료들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여보, 인사해. 이쪽은 박 과장 부부. 명숙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때였습니다.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라운드 함께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명숙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영환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단정한 골프복 차림이었고 평소보다 더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명숙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 하필 오늘, 왜 여기서?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남편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이번에 새로 합류한 분이에요. 잘 부탁드립니다. 영환은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명숙을 향해 시선을 한번 스쳤습니다. 아주 짧게, 그러나 분명히. 명숙은 그 시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티잉그라운드 위에서 첫 샷이 시작됐습니다. 남편의 볼은 시원하게 날아갔고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명숙은 억지로 웃으며 클럽을 쥐었습니다. 손에 땀이 찼습니다. 그녀의 볼은 짧게 굴러가다 멈췄습니다. 남편이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연습 좀 하지 그랬어. 그 말에 명숙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홀까지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명숙은 시선을 내리깔고 말없이 스윙만 반복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영환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클럽을 들어 공을 줍고 명숙에게 건넸습니다. 천천히 치세요. 바람이 좀 불어요.
명숙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휴식 시간. 커피 한 잔을 들고 벤치에 앉은 명숙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고 골프장 너머의 산이 멀리 보였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종이컵을 꼭 쥐었습니다. 그때 영환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생각이 좀 났어요. 명숙은 놀라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건 그날 일로 끝났어요. 영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저 웃는 얼굴이 좋아서요. 오랜만에 살아있는 표정이었거든요.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명숙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환이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전 오늘 그냥 동반자로서 함께 하겠습니다. 괜히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제야 명숙은 조금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제일 좋아요. 라운드 후반. 해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일 얘기와 농담을 이어갔고 다른 부부들은 웃으며 호응했습니다. 명숙은 그저 미소를 지었을 뿐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공을 치는 손끝이 떨렸고 샷은 계속 짧았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긴장해? 남편의 말에 명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몸이 좀 무거워서요.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명숙의 눈빛은 이미 멀리 산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의 불편함은 영환 때문이 아니라 오랫동안 감춰왔던 자신의 공허함 때문이라는 것을. 그녀는 늘 남편의 그림자 속에 서 있었습니다. 대화보다 침묵이 편했고 희생이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18홀 중 15번째 홀. 명숙은 클럽을 들고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햇빛이 눈부시게 반사되었습니다. 내 인생은 언제부터 멈췄을까?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영환이 뒤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은 스윙이에요. 조금만 더 힘을 빼세요. 명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볼게요. 그 한마디에 묘한 안도감이 스며들었습니다. 마지막 홀에 들어섰을 때 바람이 잔디를 스쳤습니다. 남편은 스코어를 계산하며 동료들과 웃고 있었고 명숙은 천천히 뒤를 걸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걸까? 그 질문은 오래 남았습니다. 차로 돌아오는 길, 명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날씨 참 좋았어요. 남편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스코어도 괜찮았고. 그 말에 명숙은 살짝 웃었습니다. 그 미소엔 담담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대로 살 순 없다는 생각. 무언가 달라져야 한다는 깨달음. 그녀는 조용히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햇살이 손등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명숙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잔디 위에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지만 분명한 생각이 하나 그녀의 마음속에서 움트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를 좀 살펴봐야겠어요. 그 결심은 아직 작았지만 오래된 삶의 균열을 서서히 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햇살은 따뜻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겁지요. 명숙은 그날 이후 자신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골프채를 쥐는 손끝이 예전보다 단단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불안은 여전했습니다. 라운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하는 부부 동반 골프. 그리고 그 자리에 영환이 있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조명 아래에서 웃던 자신. 춤추며 설렜던 마음. 그리고 그 눈빛. 명숙 씨. 영환이 조용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명숙은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미소를 지었지만 속은 흔들렸습니다. 이건 잘못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저 사람으로서의 기억이라고.
홀마다 바람이 달랐습니다. 스윙은 여전히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명숙은 조용히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그때 영환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명숙 씨, 백스윙 할 때 너무 힘들어 가셨어요. 조금만 풀어보세요. 명숙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해볼게요. 대화는 짧았지만 묘한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홀을 돌수록 마음이 정리되었습니다. 영환의 존재는 설렘이 아니라 거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가 아니라 그와 마주한 자신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명숙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너무 오래 외면해왔다는 것을, 가정에서도 일상에서도 누구의 아내로만 살아왔다는 것을. 당신 오늘 스윙 좋던데? 라운드가 끝날 무렵 남편이 말했습니다. 명숙은 놀라며 웃었습니다. 그래요? 그냥 열심히 쳤어요. 그 말 속에는 오랜만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석양이 질 무렵 명숙은 클럽을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주황빛 하늘이 그날처럼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오늘 명숙은 다시 자기 자신으로 서 있었습니다. 남편 곁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저 명숙으로, 그리고 마음속으로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이젠 나를 위한 스윙을 할 거예요. 그날 밤 거울 앞에 선 명숙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빛이 달라졌습니다. 그건 분명 다시 시작하는 얼굴이었습니다. 봄이 끝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창문 너머 초록빛이 짙어졌습니다. 명숙은 새벽마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가볍게 동네를 걷는 그 시간이 좋아졌습니다. 선종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야, 다음엔 바다 보러 가자. 속초 쪽 어때? 명숙은 웃었습니다. 좋지요. 이번엔 내가 운전할게요. 이제 명숙은 더 이상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계획하고 선택했습니다. 그게 사소해도 좋았습니다. 남편은 예전보다 말수가 늘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명숙이 그림 그리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곤 했습니다. 요즘 표정이 좋아졌어요. 그 말에 명숙은 웃었습니다. 그래요? 이제야 좀 나 같아요. 그날의 라운드 이후 영환을 다시 볼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쉬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명숙의 인생에서 거울 같은 사람이었을 뿐이니까요. 그를 통해 명숙은 자신을 다시 보았습니다. 사라졌던 빛, 묻혀있던 웃음, 잊고 있던 여자의 마음. 모두 그날 이후 조금씩 되살아났습니다. 밤이면 그녀는 가끔 그때의 음악을 틀었습니다. 조명이 반짝이던 나이트의 그 노래. 그때처럼 춤을 추지는 않았지만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고마웠어요. 명수가 스스로에게 건네는 인사였습니다. 하루가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조금씩 다가왔습니다. 명숙은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음 여행을 준비하며 짐을 싸는 그녀의 손끝은 가벼웠습니다. 햇살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명숙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봄이네요. 그녀의 삶은 여전히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명숙은 다시 살아있었습니다. 웃고 말하고 꿈꾸며. 그날의 18홀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오래된 이름 하나로 돌아왔습니다. 명숙. 그 이름은 이제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하나의 사람으로 다시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운 메시지.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잊혀진 이름을 다시 불러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보다 더 깊은 회복, 설렘보다 더 단단한 자각. 그리고 늦은 나이에 다시 자기 자신을 만나 웃는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